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단순한 경제 이야기를 넘어서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 세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나이가 든 세대의 소비 이야기로만 치부되기에는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큽니다. 특히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이 현상은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인구 구조의 전환과 경제 흐름의 대대적인 재편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돈되는 머니에서 다룬 이 놀라운 이야기를 바탕으로 액티브 시니어 세대의 등장이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회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고령화입니다.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고, 이는 단순히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령화 속에서도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집단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액티브 시니어 세대입니다. 예전에는 노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정적이고 수동적이었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시니어라는 단어 앞에 액티브라는 표현이 붙으면서 건강하고 활기차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주도적으로 소비하는 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액티브 시니어란 단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세대입니다. 1955년부터 1963년 사이, 즉 한국전쟁 직후의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들은 젊은 시절부터 경제 성장의 한가운데서 자산을 쌓아왔고, 지금은 자녀들도 대부분 독립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상태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자신을 위한 소비에 아낌이 없고 문화, 여행, 취미,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임영웅 콘서트입니다. 과거에는 젊은 아이돌 가수들만이 잠실조 경기장이나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단번에 매진시킬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어머님 세대를 중심으로 한 팬들로 인해 1초 만에 고가의 좌석이 매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임영웅 개인의 인기라기보다는 액티브 시니어 세대가 문화 소비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팬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위해 기꺼이 돈을 쓰고 그 경험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가장 여유로운 세대는 20대도 30대도 아닙니다. 20대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단계이고 30대는 자녀 양육이나 주택 마련 등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반면 액티브 시니어 세대는 이미 자산을 어느 정도 축적해 놓은 상태이며 자녀들도 독립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소비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소비는 단순히 생필품에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주도하는 시니어 시장은 2020년 기준으로 75조 원에 달했으며 2030년에는 168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기업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니어 산업이라 하면 주로 의료기기, 성인용 기저귀, 건강식품 등 수동적인 제품들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보험, 패션, 뷰티, 여행 등 훨씬 능동적인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보험 상품이 사망 이후 상속이나 장례 등을 중심으로 했다면, 현재는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장해주는 보험처럼 액티브한 삶을 지원하는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도 액티브 시니어를 타깃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웠던 시니어 세대를 위한 보조 서비스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시니어들이 원하는 메뉴나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된 맞춤형 AI 기술이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액티브 시니어들의 높은 활용도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패션 업계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무신사와 같은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60대 이용자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패션 라인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패션에 관심이 없는 세대로 여겨졌던 시니어들이 이제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하고 온라인으로도 적극적으로 쇼핑을 즐기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와 함께 옷을 고르는 자녀들의 모습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가족 간 세대 간의 소통 방식도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시니어 세대는 단일한 집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과거의 수동적 시니어와 현재의 액티브 시니어는 생활 방식부터 소비 성향, 디지털 적응력까지 전혀 다릅니다. 과거에는 시니어 산업이라 하면 이런 제품이 있으면 편하겠다 수준의 접근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이런 활동을 하니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능동적 니즈를 반영해야 합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단순히 돈이 많은 세대가 아니라 그 돈을 적극적으로 써가며 자신만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변화는 단순한 고령화가 아닌 기회로서의 고령화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새로운 소비 모델로 다양한 해석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액티브 시니어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이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와 기술, 환경이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액티브 시니어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고, 그에 따른 경쟁 역시 심화될 것입니다. 더 이상 시니어는 보호와 배려의 대상만이 아니라 스스로 사회를 움직이는 소비의 주체이자 영향력 있는 경제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명웅이라는 상징적 인물을 통해 바라본 액티브 시니어 세대의 변화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미래입니다. 이 흐름을 올바르게 읽고 준비한다면 우리는 고령화를 위기로 보지 않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늘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